홋카이도 쇼와 탄광에서 이야기. 쇼와 탄광은 그 옛날 탄광으로 번창했던 마을로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친구들과 캠핑을 갔을 때는 이미 폐허였다. 말을 꺼낸 놈은 사다오카였고, 나는 싫다고 했지만 고집이 세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다무라이 성격 때문에 셋이 그 폐허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게 되었다. 자전거로 2~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왜 내가 싫다고 했냐 하면 아버지와 차로 한번 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귀신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았던 것하고, 그날 밤 자다가 가위에 눌렸던 기억이 있어 내키지가 않았다. 뭐 그건 그렇고 여름방학의 소소한 놀거리일 뿐이었을 것이다. 현재 도착한 것은 아직 낮 2시였다고 본다. 단지 같은 것이나 단층의 공동주택 같은 게 많이 있었다. 깨진 창문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쓸만한 집들도 많이 있었다.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며 놀기도 하고 집들을 탐험하며 놀기도 했다. 폐허가 된 지 수십 년은 됐을 거라 봤지만 아직 생활감이 느껴졌다. 미닫이문에 달력이 붙어있거나 벚꽃풍에 포스터가 붙어있거나 했다. 조금 큰 마을이었는지 작은 마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전거로 조금 마을 바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갔을 때 참 묘한 건조물을 발견했다. 언뜻 보면 사당 같지만 진사의 미니어처 같기도 하고 도리이 같은 게 있었는데, 하지만 기둥이 3개여서 도리이는 아니었다. 뭔가를 제사 지냈던 건지 여다지문이 정면에 있었다. 크기는 옷장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뒀으면 좋았을걸. 사다오카가 재밌겠다며 문을 열려고 했다. 딱히 부적 같은 게 붙어있지도 않았고 간단히는 열리지 않아 덜컹거리다가 겨우 열렸다. 안에는 종이로 만든 시대 같은 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결코 하얗지가 않고 아마도 빨간색이 퇴색된 것처럼 검은 이상한 색이었다. 그래서 뭐가 묘했냐면 그 안에 붙어있는 종이에 쓰인 문자였다. 당신은 그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뭐지?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 한글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앞에 작은 서랍인지 상자 같은 게 몇 개 있었고 또 그 앞에 돌멩이가 놓여 있었다. 처음 문을 열던 순간 왠지 아마 셋 다 조마조마했을 거라고 본다. 나는 그랬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사다오카가 문을 닫았다. 아니, 닫으려고 했는데 왼쪽 문이 낡았는지 떨어지고 말았다. 폐허니까 그냥 놔둬도 좋겠지만 사다오카는 황급히 주워 올려서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처럼 해놓고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주택가로 돌아왔다. 물론 폐허인 주택가로. 일단 자전거를 세우고 한숨 돌리고 나서 내가 뭔가 너무 무서워서 뒤를 못 돌아보겠더라고. 하자 두 놈도 마찬가지였다. 무섭다기보다는 기분 나쁜 쪽이 가까웠다고 할까. 그런 좋지 않은 기분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 뒤로도 탐험을 계속 즐겼다. 산딸기도 있어서 시긴 했어도 맛있었다. 그게 유일했던 좋은 기억. 처음에는 즐거웠던 탐험도 해가 점점 지면서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아까 일도 있었으니까. 바람소리와 벌레 울음소리 말고는 정적 그 자체였다. 원래는 텐트를 치고 잘 예정이었지만 어느 주택 2층에 비교적 깨끗한 일본식 방이 있어서 텐트보다는 그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텐트 치는 것도 귀찮고 다다미 위에서 자는 쪽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캠핑이라고는 해도 그다지 크게 버리고 싶지도 않았고 저녁은 간단히 빵과 우유로 때웠다. 손전등과 랜턴 불빛으로 트럼프를 하며 놀거나 했지만 점점 밤이 깊어지니
무조건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 나는 지금 가면 11시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가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무라의 성격이 나와 취소. 밤 9시 근처였다고 생각한다. 사다오카가 똥 말이야. 라는 말을 꺼냈다. 낮에 봤던 기억으로는 지저분한 푸세식 변소. 어쩔 수 없다면서 사다오카는 변소로 향했다. 변소는 현관 옆에 있고 우리가 있는 방에서 한 방 앞쪽. 가깝다면 지척인데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져서 나는 절대 화장실을 못 간다고 생각했다. 그때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우당탕 사다오카가 돌아왔다. 나와 다무라는 사다오카의 비명을 듣고 놀라서 역시 하는 비명을 질렀다. 사다오카의 바지는 아직 반은 내려가 있는 채 얼굴은 랜턴 불빛으로도 새파랗게 보였고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진지하게 말을 나눌 상태가 아니었지만 무슨 일 있었냐고 했더니 이야기는 이러했다. 변소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쭈그려 앉으려고 했을 때 변소의 작은 창으로 남자가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선명하게 보였다고.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같은 게 아니었고 그건 산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다무라가 바보 같은 놈, 여긴 2층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다오카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다. 나는 역시나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했다. 이곳은 산속의 탄광마을 폐허. 돌아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무서운 산길을 지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셈이지만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런 곳에 캠핑 온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어쨌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럴 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셋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사다오카가 방문을 열어둔 채로 왔기 때문에 살짝 2층 현관이 보였다. 이것도 근거는 없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셋이 손을 맞잡았다. 모두 가슴이 벌렁대는 상태. 나는 무릎이 덜덜거리며 멈추지를 않았다.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사이를 두고 다시 심장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소곤대며 말했다. 다무라가 어쩌면 정말 사람이 온 걸지도 몰라. 나가볼까? 내가 이 바보야. 사람이라면 녹화하면서 말을 하겠지. 사다오카는 부들거리며 떨고만 있었다. 그 후 쿵쿵 소리는 끊겼다. 하지만 우리의 떨림은 멈추지를 않았다. 셋이 바짝 달라붙어 있었는데 문득 사다오카에게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달았다. 변소 때부터 떨던 게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았다. 경련 같은 느낌. 게다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만 하는 것이다. 야, 서다. 뭐 하는 거야? 진정해. 기분 나쁜 소리 좀 내지 마. 다무라가 소곤대며 화를 냈다.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젠 나까지 미칠 것 같았다. 다무라만이 믿을 놈이었는데 역시 우는 표정이었다. 시간은 10시를 지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을 뛰쳐나가 자전거로 돌아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짐은 텐트 정도지만 그건 자전거에 묶어둔 채
밖에만 나갈 수 있다면 자전거로 속히 이곳을 떠나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번에는 뭔가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듯한 소리가 자박자박 하며 들려왔다. 아니, 처음에는 작은 소리라 무시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 말소리 같은 것도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일본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리였고 아직 먼 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잘 생각해보니 발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어쨌든 아직 뭐라고 단정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게 다가오기 전에 탈출하기로 한다. 사다오카는 아직도 하는 상태. 서다, 괜찮아? 지금부터 돌아갈 거야. 자전거로 한 방에 달릴 테니까 정신 차려. 둘이 사다오카의 양 겨드랑이를 받치고 일본 식빵을 뒤로 하고 현관 앞으로 갔다. 우리는 공포에서 달아나기 위해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 한 방에 튀어나가기로 작전을 세웠다. 알겠지? 문을 열자마자 셋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하고 문을 열렸는데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문은 기본적으로 미닫이 문이다. 눈이 많이 쌓이면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셋! 하며 문을 열고 단숨에 뛰어나갈 예정이 말도 안 되게 산산이 날아간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무서운 형상을 한 남자가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듯 하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니, 아마 완전히 자빠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했다. 중간부터는 다무라도 가세하고 있었지만 사다오카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여하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하고 있었지만 문득 기척이 사라진 기분이 들어 조심조심 얼굴을 살짝 들어보니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큰 소리를 내서 그랬는지 조금 공포심은 사라진 것 같았다. 나와 다무라는 서로 마주보고 사다오카를 부축해 일으켜 겨우 계단을 내려갔다. 단숨에 가고 싶었지만 사다오카가 그런 상태였고 폐허의 계단이라 내려가는 게 답답했던 게 생각난다. 도로는 거의 외길이었고 왼쪽이 낮에 봤던 사당,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 오른쪽이 우리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자박자박거리는 소리는 왼쪽에서 들렸던 것 같았다. 유일하게 달빛만이 공포심을 아주 조금 덜어주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게 보일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그때 다시 이변이 일어났다. 아까까지의 사다오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눈이 기분 나쁠 정도로 번쩍거리며 빛나고 있던 것이다. 갈상!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순간 엄청난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어 뭔가를 말하려던 순간 다무라가 있는 힘껏 사다오카의 뺨을 후려갈겼다. 계속해서 옆에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사다오카의 등을 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나도 다무라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콤비 플레이였던 것 같다. 당시 2채널 같은 데는 없었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주워들었던 지식이었을 것이다. 따귀가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때린 게 먹혔는지 사다오카의 얼굴이 다시 우는 얼굴이 된 걸 본 우리는 황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다무라가 남녀 호랭개큐! 를 큰 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무아미 타불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 맞추는 게 좋을 거라 봐 큰 소리로 남녀 호랭개큐!
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다. 중간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서 학교 교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큰 소리로 불러대면서 마냥 자전거를 저었다. 절대로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쇼와 탄광에 산기슭을 빠져나올 때까지 멈추는 게 무서워 1시간은 거의 논스톱이었다고 본다. 도로를 해봤자 자갈길이다. 나름대로 각색한다면 이 1시간이 정말로 무서웠다. 중간에 다무라는 하지마! 끌어당기지마! 하고 소리치고 있는 데다 한밤중에 산길이라는 거로 엄청나게 무서웠고, 아무튼 처음으로 가로등이 보였던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자정이 다 된 것 같았지만 뭔가 작은 주차장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희미하게 외등이 켜져 있었다. 전기다! 전기야!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일단 그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한동안 헉헉 헥헥 대면서 숨을 골랐다. 휴대폰이 있었다면 집에다 전화를 했겠지만 그런 시대도 아니었다. 있었다고 해도 절대로 전파가 닿는 곳은 아니었을 듯. 사다오카는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평소로 돌아와 있었다. 여러 선택지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냈다. 전기가 무엇보다도 수호신같이 생각이 됐으니까. 뭔가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나는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엄청나게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몸도 마음도. 아침에 깨니 사다오카와 다무라는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밖에 나가 아침 해를 본 순간 지난밤의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마치 꿈을 꾼 듯한 사건으로 생각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다오카도 다무라도 만나지 못했다. 나는 홋카이도를 나와 지금 가나가와의 어느 곳에서 이걸 쓰고 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경험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지만 이건 실화이다.